번이나 바람을 폈는데 봐주신 거 아니에요 지금? 냉정하게 이것만 봤을 때는 플레이보이죠. 네. 난 너가 첫사랑이고 뭐하고 주저리 사랑한다. 무슨 심리 얘기긴요. 심리죠. 첫바람을 핀 겁니다. 네. 잊으세요. 네. 다시 연애할 자신 있으세요? 네, 잘생긴 사람 출몰 지역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자, 또 새로운 카메라로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일단 제 얼굴 상태가 조금 발그레하고 약간 화장한 느낌이 나죠? 제가 방금 촬영을 바로 끝나고 연애 상담을 하려고 바로 찾아오느라 메이크업을 아예 못 지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고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고민 상담을 처음에 Q&A를 받고 이제 두 번째로 연애 상담을 받았는데, 아니 연애 상담 질문이 진짜 훨씬 진짜 한 4-5배? 그 정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많은 연애 고민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추려서 현재 27개인데 최선을 다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오늘 OOTD 해야죠. 일단은 팔찌는 여전히 똑같고요. 이 셔츠는 이제 자라 제품입니다. 자라 제품. 그리고 안에는 이제 이자벨 말랑 까먹었습니다. 잠시만요. 검색해보고 갈게요. 이자벨마랑 안에는 이자벨마랑 제품이고요. 바지는 이제 유니클로 제품입니다. 그럼 한번 연애 상담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 연애 상담 컨텐츠는 어쨌든 제 주관적인 견해이고요. 일단 제가 MBTI가 T예요, 여러분. 조금 직설적이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제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상담을 해드리고 싶기 때문에 다소 듣고 싶은 말이 안 나오시더라도 낙심하거나 상처 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남자친구가 몰래 클럽 가는데 에어팟 위치 공유로 알게 됐고 걔는 그 사실을 몰라요. 아직 24살이라 어리다고 봐주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질문을 보고 제가 정말 아저씨구나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느낀 게, 저는 에어팟 위치 공유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와, 근데 일단은 몰래 간 거잖아요. 저는 애초에 가더라도 말을 해야 된다는 주의예요. 말을 하고 간다고 했으면 봐줄 구석이 있을까 말까인데 몰래 가서 걸린 거잖아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안 봐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고 한 번만 이랬다면, 근데 저는 봐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주의긴 합니다.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성이랑 따로 놀아서 바람을 폈다. 그러면 안 봐줘야죠. 근데 뭔가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가게 된 상황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부분은 이제 서로 얘기를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좀 정이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걸 알게 된다면. 좋아하는 그런 감정의 온도에 따라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5살 때부터 좋아한 첫사랑과 사귄 지 2년 넘었고 성인이 되었어요. 대학교 가서 서로에게 생길 유혹이 걱정돼요. 근데 이것도 정말 이해가 가요. 저의 상황이랑 또 비슷비슷하기도 하고, 15살 때부터 좋아했으면 정말 좋아했던 마음이 큰 거잖아요. 3년을 짝사랑하고 지금 사귀고 2년이 넘은 거잖아요. 거의 5년을 좋아했는데 그 정도 신뢰 정도면 대학교 가기 전에 신뢰를 더욱이 더 많이 쌓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서로의 대학교를 한 번씩 가서 눈도장을 찍읍시다. 눈도장을 한 번씩 다 찍어, 대학교 가서. 그렇게 합시다. 연애 한 번 하면 2주만 지독하게 사랑하고 3주차부터 연애하기가 싫어져요. 처맞아야지 나아지나요? 일단은 좀 금사빠의 재질이고요. 뭐 처맞을 정도는 아니고요. 연인 관계에서는 적당한 이제 긴장감과 텐션도 필요하기 때문에 좀 천천히 좀 신중하게 앞으로는 좀 다가가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남친 일이 너무 바빠서 하루에 연락을 잘 못하는데 서로 시간대도 잘 안 맞아서 경주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하세요? 얼마나 일이 바쁜지 정확하게 모르겠어가지고, 이제 서로 시간대가 뭐 국가가 다른 게 아니잖아요, 사실. 시차가 아예 다른 뭐 미국에 사시는 분이 아니라면 서로 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서로가 좋아한다면. 저도 사실 연락을 그렇게 막 엄청나게 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그래도 상대방이 연락을 중요시하는 사람이라면 평소보다는 그래도 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질문자분이 연락을 원하시는 편이면 남자친구분에게
몇 시간 이런 건 또 부담을 줄 수 있으니까 최대한 핸드폰 볼 때는 연락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차분하게 이야기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네. 톤이 높아지면서 좀 싸우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게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연애 안 한 지 오래됐어요. 심지어 성인이 된 후에는 연애 안 했고요. 친구들이랑 노는 게 더 좋은 느낌? 몇 달 전부터 친구들이 연애를 시작하면서 저도 연애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모임에서 남자애들이 있었는데 이성적 교류는 없었어요. 제가 이성적인 매력이 없는 사람인가 슬퍼요. 아니죠. 사실 이성적인 매력이 없는 사람인 게 아니라요. 그냥 인연이 아니었던 거죠. 그 사람들이.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뭐 자기 개발을 하거나 자기를 가꿔서 좀 더 자기가 멋지게 나아가는 것도 이런 고민들이 많이 사라질 수 있는 항목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전처럼 그냥 편하게 자기 할 거 열심히 하다 보면 인연은 찾아오기 마련이고요. 오히려 자기가 열심히 살면 열심히 살수록 더 좋은 사람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저는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뭐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사실 똑같은 사람들밖에 못 만나잖아요. 근데 제가 조금이나마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하면 열심히 사는 사람들끼리 좀 모이지 않을까요? 그렇게 된다면 또 다른 또 인연을 만날 수도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자기를 갉아먹는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8살 차이 나는 연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4살과 32살인데 오빠가 먼저 다가왔지만 확신은 안 주는 상태라 어려워요. 질문을 받는 저도 어려운데요. 일단 8살 차이면 그래도 차이가 안 나는 건 아니네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5살 이상부터 좀 차이 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저라면 오히려 저는 확신을 줬을 것 같은데 제가 좀 더 경험이 많고 어쨌든 제가 먼저 다가갔잖아요. 그럼 한번 여쭤보세요. 솔직히 오빠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확신을 안 줘서 이렇게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오히려 그게 정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솔직히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리드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리드가 자연스럽게 될 것 같은데 24살이면 사실 8살 차이인데 그 남성분이 조금 연애 경험이 없으시거나 아니면 뭐 정말 조심스럽거나 둘 중 하나인데 아니면 정말 애매하거나 셋 중 하나. 근데 어찌됐건 그거는 안 물어보면 모르거든요. 그 상대방한테 실제로. 그러니까 그냥 물어보세요. 네. 좋아하는 사람이 저한테 관심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너무 헷갈려요. 눈을 보세요. 눈을. 남자는 좀 눈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여자도. 근데 난 이게 지금 근데 질문자분들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모르겠어가지고. 근데 어찌됐건 좋아하는 사람이 자기한테 관심이 있는 거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과한 액션. 굳이 안 해도 될 그런 액션 있잖아요. 야, 그니까. 약간 이런 거. 그리고 뭐 눈을 마주치는데 이렇게 저는 그래요. 약간 제가 별로 관심이 없으면 눈이 이러거든요, 저는. 근데 제가 관심이 있고 좋아하는 사람이면 약간 눈이 이렇게 돼요. 사람인지라. 그래서 눈을 보시면 관심이 있는지 알지 않을까요? 회피형 X에게 잠수 이별을 당한 이후로 연애하고 싶지가 않아요. 어떻게 해야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요? 어쨌든 제가 대입해서 제가 당했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연애를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들 것 같아요. 왜냐면 인간한테 조금 배신을 당한 느낌일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세상이 답답한 느낌일 것 같아요. 최고의 방법은 힘들겠지만 그냥 상상을 하지 마세요. 이럴 때일수록 좀 그냥 움직이세요. 그냥 이렇게 누워있으면 또 망상에 사로잡히니까 일단 나가세요. 공원을 걷거나 아니면 뭐 런닝을 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만나서 나의 상처를 좀 잊거나 어쨌든 상처 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 이러는 사람 만나가지고 상처받으면 이제 질문자분만 손해잖아요. 그냥 똥 밟았다 생각하고 그런 말 있잖아요. 똥차 가고 벤츠 만난다. 똥차 가고 벤츠 만나겠죠. 이렇게 편하게. 그냥 이럴 때일수록 꼭 좋은 사람 만나실 겁니다. 남자가 너무 계산해요. 처음엔 그냥 그런 사람인 것 같았는데 아무래도 그냥 덜 좋아하는 거겠죠? 좀 애매한데 원래 이제 그런 돈적인 거에 대해서 민감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냥 뭐 이성에 좋아하는 걸 떠나서 원래 라이프 스타일이 같이 밥을 먹은 거는 반반 계산해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계속 살아오신 분들은 어쨌든 그건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이니까 덜 좋아하는 거랑은 저는 관련이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제가 말한 전자가 아니라면 그러면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저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계산적으로 안 하거든요. 그리고 계산적이게 되지가 않아요. 조금이라도 사주고 싶지. 둘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정말 질문자분께서 말하시는 듯이 덜 좋아하시는 거나 아니면 라이프 스타일이 원래 그런 분이시거나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그거는. 네. 10번째, 전 남친이 2번이나 바람을 펴서 헤어졌어요. 이제 연애하는 게 무서워요. 근데 2번이나 바람을 폈는데 봐주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한 번 바람을 폈는데 봐주신 거네. 근데 정말 무서우실 만하겠다 연애를. 왜냐면 이렇게 2번이나 바람을 폈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렇구나 싶을 거 아니야. 근데 저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사람을 안 만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만나서 안 이런 사람도 있구나라는 걸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생각이 아예 바뀌시지 않을까, 전환점이 오시지 않을까. 모든 연애가 이렇다고는 저는 생각 안 하거든요. 자기 기준에 있어 좋은 사람인 것 같다 싶으면 꼭 놓치지 마시고 연애를 한번 해보세요. 꼭 좋은 사람 만나시길. 말과 행동은 다정한데 친구와의 술자리를 너무 좋아하는 연인. 술자리를 가지는 거 좋지만 취하는 건 싫어서 자주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와, 근데 이런 거 진짜 많을 것 같아. 근데 취하는 걸 말했는데도 안 고쳐지는 거잖아. 술을 먹으면 취할 정도로 항상 마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스타일이신가 보네. 근데 이게 싫은 게 사실 주사가 괜찮으면 그나마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사가 그냥 뭐 귀여워지거나 그냥 잠을 자거나 이런 평범한 거면 좋은데 주사가 막 진짜 과격해지거나 자기 몸에 해를 가하거나 이러면 진짜 큰 문제가 되는 건데, 방금 전에 말한 그거라면 단도리를 한번 잡돌이 타임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 좀 차분하게, 나는 정말 너가 이렇게 취하는 모습이 연인으로서 보기 싫다, 다시 한번 또 단도리를 쳐야 하지 않을까. 어쨌든 말과 행동은 다정하시니까 평소에 진짜 말 그대로 술자리를 가진 건 좋지만 난 진짜 너가 취하는 게 싫어, 그래 너가 노력 좀 해줬으면 좋겠어, 나를 위해서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어 했을 때 안 한다면 똑같이 배려하지 말아보세요. 그냥 같이 배려해야지. 연인은 한쪽만 배려해서 되는 관계는 안 돼요. 한쪽이 놔버리면 놓아지는 관계잖아. 그런 건강한 연애가 아니기 때문에 몇십 번을 얘기했는데도 안 고쳐진다, 그럼 나는 정말 최후의 통첩까지 생각해 볼 수밖에 없어. 네, 헤어지자고 말을 쉽게 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정말 나는 진지하게 이걸 생각하고 있어 라는 걸 좀 한번 경각심을 주시는 거는 어떨까. 5개월 썸 타다가 지금 흐지부지 되는데 다시 되돌릴 수 없나요? 아직 너무 좋아하는데. 썸 질문도 되게 많거든요 오늘. 이게 사랑은 다 타이밍이에요 여러분. 한쪽이 좋아했을 때 다른 한쪽이 애매했을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좀 썸을 애매하게 타. 그러면 썸붕이 나요. 근데 또 그러다가 보면 덜 좋아했던 쪽이 연락 끊기고 나니까 다시 연락이 와. 근데 막상 연락 끊기고 나니까 나는 마음이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게 진짜 타이밍이 안 맞은 거잖아요 사실. 그렇게 해서 썸붕되는 사람도 많고, 그런 좀 아쉬운 일을 안 겪으려면 최선을 다하세요. 최선을. 연락하고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하고, 감정 표현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너무 내가 주는 거 아닌가? 너무 내가 자존심 내려놓고 하는 거 아닐까? 근데 좋아하면 자존심을 오히려 내려놔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네. 자존심 서로 부리다가 썸붕 나는 거예요 진짜. 다시 정말 되돌리고 싶으시다면 연락해야죠. 좋아하는데, 아직 너무 좋아하신다면 연락하세요. 그 사람이 마음이 식었든 안 식었든 아직 모르는 거잖아요, 내가 연락하기 전까지. 그러면 해봐야지. 또 나중에 후회할 거야. 이거 그때 연락 안 해가지고 연락해볼 걸, 뭐 해볼 걸. 이거 너무 싫잖아 그 마음이. 대학 새내기입니다. CC 로망이 있는데 연애를 안 해봤어요. 잘 꾸미고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사실 이제 제가 CC를 많은 커플을 봐왔지만 결국에는 다 이제 헤어짐을 겪고 이제 그 흑역사들을 갔는데, 어쨌든 뭐 그 시절에는 로망이 있으니까요. 꾸미는 거는 자기한테 어울리는 거를 찾아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잘 어울리는 거를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매력이 더 저는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의 매력이. 자기만의 색깔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봅시다. 뭐 핀터레스트를 본다든지 뭐 유튜브를 본다든지 아니면 뭐 커플들, 뭐 성수나 뭐 이태원이나 한남동이나 뭐 이런 데 가가지고 요즘 사람들은 옷을 어떻게 입고 어떤 색깔로 다니는지 한번 보세요. 네. 나랑 뭔가 느낌이 비슷한 사람이 분명히 길거리에 한 명쯤은 있잖아. 그 스타일을 한번 봐보세요. 네. 봐보시고 메모리에 저장을 해보세요. 네. CC 로망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고백을 했는데요. 상대가 저한테 마음이 있긴 한데 상황상 여러 가지를 감당해야 하는데
그것들을 다 감당할 만큼 마음이 크지가 않다고 하고, 마음이 더 커지기 전에 연락을 끊자고 해서 연락 안 하고 있는데 몇 개월 뒤에 제가 먼저 연락하면 호구죠? 난 이 상황이 너무 궁금한데? 아니, 이 상황에 따라 너무 달라요. 제가 대답해 드릴 게. 근데 저는 솔직하게 제가 상처 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게 그냥 말 그대로 이 사람의 마음이 애매해서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다 핑계일 수도 있고요. 사실 냉정하게 상황을 모르고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어쨌든 이걸 다 감당할 만큼 크지 않다고 했잖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별로 그런 무게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렇게 돌려서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연락을 굳이 하는 거는 좀 비추드리고요. 근데 만약에 상황상 무거운 주제가 있다 그러면, 자기가 판단했을 때, 그러면 정말 이게 진심인 거니까 이 말이, 그러면 몇 개월 뒤라도 연락을 해봐야죠. 그건 뭐 호구가 아니죠. 어쨌든 아쉬운 놈이 가는 거예요. 원래 호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행동만 보면 약속 잡기, 머리 쓰다듬기, 카페 옆자리 앉기. 호감 있나 싶은데 따로 연락은 안 이어나가는 건 뭘까요? 제가 봤을 땐 첫 번째 남고 이슈, 두 번째 다른 여자 있음, 세 번째 그냥 바보인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두 가지 솔루션을 드릴게요. 냉정하게 제가 한번 말을 하고 이 상대방의 시점으로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냉정하게 이것만 봤을 때는 플레이보이죠. 네. 진심 어리게 좋아하는 마음이 정말 크다면 남자는 카페 옆자리에 쉽게 갈 수가 없고요. 머리를 쓰다듬기도 쉽지가 않아요. 스킨십을 왜냐면 떨려요. 남자라는 생명체는 좋아하는 이성이 앞에 있으면 더 떨고 바보가 되고 뚝딱거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행동 봐봐. 그냥 너무 태연하게 먼저 약속 잡아버리고 머리를 쓰다듬고 카페 옆자리에 앉아버리고, 그런데 따로 연락은 안 하고 뭐겠어요. 다른 여자가 있는 거죠. 다른 이성들과 많이 연락을 하고 있거나 그냥 주위에 여자가 많은 거죠. 그게 아니라면, 이 남자분의 입장으로서 대변을 하자면 그냥 뭔가 죄송해요. 제가 대입이 안 되네요. 아니 근데 이렇게 했으면 연락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따로 연락을 안 하는 거니까 그냥 호감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락을 이어나갈 정도의 호감은 이 상대방은 없었던 거 아닐까요? 이 남성분은? 그거 아니면 저는 설명이 안 돼요. 한번 물어보세요. 카페 옆자리 앉아, 너 왜 나랑 아무 사이도 아닌데 이렇게 옆에 막 앉아?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그 반응을 봅시다. 그 반응을 봤을 때 난 너한테 호감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지, 이랬으면 정말 진짜 호감이 있는 거고, 아 왜? 아이 그냥 이러면 이제 멀어집시다. 좋아한다랑 사랑한다의 격차가 너무 크게 느껴져요. 연애 잼민이로서 표현하고 받는 게 너무 어렵네요. 그쵸. 저도 좋아한다와 사랑한다는 정말 커요. 좋아한다는 말은 사랑한다보다 훨씬 쉽게 나오는데, 사랑해라는 말을 제가 온전히 사랑한다는 감정을 느껴야 나와요, 이 입으로. 근데 그거를 이제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반면 사랑한다는 말을 아낌없이 해줄 수 있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막 무서워하거나 어려워하기보다는 와, 이 사람 되게 표현을 잘한다, 그냥 이렇게 편하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 상대방이 왜 안 해준다 그러면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죠. 나는 이제 어느 정도 좋아한다, 사랑한다의 격차가 크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서운해가지고 또 막 싸우고 막 이럴 텐데, 무튼 아직 안 싸웠으니까 너무나 그런 딥한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너무 못 좋아하겠어요. 좋아하는 것 같아서 사귀어도 금방 식어서 헤어져요. 어떻게 연애하죠? 근데 이것도 그냥 앞전에서 말했던 것처럼 금사빠신데, 아까랑 똑같이 말했듯이 사랑에 대해서 좀 차분하고 신중하게 이제 좀 알아가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끓는 점이 빠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또 빠르게 식는 거거든요. 좀 템포를 죽여서 가면 어떨까 싶어요. 풀악셀을 밟지 말고 차분하게, 신중하게. 남친 INTP, 본인 INTJ. 나랑 똑같네. 사귄 지 거의 1년 다 되어가지만 아직도 불편하고 어색해. 어쩌죠? 아니, 사귄 지 1년이 됐는데 두 분 다 얼마나 I인 거야? 아니, 1년이 됐는데 불편하고 어색해? 그러면 극 2랑 여행을 한번 갑시다. 스키장을 가든 뭘 가든 뭐 같이 술을 먹든 다 같이 어울려져서 한번 놉시다. 그나마 좀 친구들이랑 같이 있다 보면 어색한 게 풀리지 않을까요? 아니면 뭐 항상 이제 밖에서 좀 격식을 항상 차리고 만나셔서 또 어색하실 수도 있으니까 좀 여행을 가거나 둘만의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가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연애는 아니고요. 좋아하는 남자분에게 고백할 때 멘트 추천해주세요. 궁금해요. 아니 근데 이거는 멘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에 빌드업이 중요해요. 받아줄 거 어느 정도 예상하고 하는 게 고백이기 때문에 사실상 맨땅에 헤딩은 다들 안 하잖아요, 고백할 때.
근데 어쨌든 나는 맨 땅에 헤딩이라도 그냥 담백하면서 설레게 하고 싶으면 그럼 저는 그냥 이럴 것 같아요. 평소대로 얘기를 해. 그러다가 좀 이제 정적의 순간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담백하게 아 근데 우리 사귈래? 야, 이렇게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요? 야 근데 사귈까? 아 그냥 이건 장난이고요. 그냥 깔끔하게 우리 만나보자. 뭐 내가 뭐 이러해서 내가 뭐 어느 순간 첫인상부터 너한테 반해서 뭐해서 난 너가 첫사랑이고 뭐하고 주저리 사랑한다 뭐 이런 것보다는 난 그냥 너 만나고 싶다.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냥 담백하게. 연애할 상황은 아닌데 연애를 하고 싶어요. 이런 심리가 계속 드는데 어떻게 해야 고쳐지죠? 연애할 상황이 아닌데도 연애하고 싶은 거는 이제 당연하죠. 네. 진짜 바쁘면 연애할 생각은 근데 안 들어요 사실. 더 바빠야 되겠다. 이분은 어쨌든 연애보다는 지금 내 할 일에 충실해야 될 상황이니까 할 일에 더 충실하고 다른 일을 더 벌려보세요. 저도 사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진짜 몸이 힘드니까 연애를 하고 싶다가도 그냥 힘들어서 약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저는 아무튼 뭐 고친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이제 자기 할 일을 더 많이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썸 탈 때 잠수 타는 새끼는 뇌 구조가 어떻게 된 걸까요? 뽀뽀까지 다 해가고 일단 뇌 구조가 정상은 아니죠. 네. 뽀뽀를 해놓고 잠수를 타는 거는 뭐 뽀뽀 패티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뽀뽀하고 왜 잠수를 타요? 정상적이진 않은 뇌 구조인 것 같습니다. 연애할 때 답장 늦으면 보통 어떤 이유일 것 같아요? 첫 번째, 정말 바빠서 핸드폰을 볼 시간이 없어서. 두 번째, 카톡 알람이 울린 걸 봤지만 좀만 나중에 답장하고 싶을 때. 다들 그러잖아 솔직하게. 나 애니 보고 있는데 애니에 너무 집중하고 있어. 근데 갑자기 띵 왔네? 아 그럼 이거 이 한 편 다 끝나고 봐야겠다 뭐 이런 거. 보통 그런 이유이지 않을까요? 사소한 이유들? 근데 정말 늦다면 그냥 아무런 이유나 스케줄이 없는데 4-5시간 동안 연락이 안 된다? 그러면 어느 정도 마음이 이제 뜨고 있다는 징조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승연애 플러스 거짓말쟁이 플러스 제일 잘생긴 전남친이 아직도 생각나는데 어떻게 있나요? 정말 잘생겼나 보다 이분이. 한승연애도 하고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짓말도 하는 사람인데 아직도 생각이 난대. 어떡해요. 이제 질문자분께서 어쨌든 얼빠로 태어나셨고 더 잘생긴 사람을 찾아봅시다 우리. 잘생긴 사람 출몰 지역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성수에 잘생긴 사람들 많고요. 모델분들도 많고 헌칠하신 또 직장인분들, 또 패션업계에 또 관련된 또 잘 꾸미시는 분들이 또 많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여의도 부근에 가시면 또 이제 증권맨분들, 헌칠하신 증권맨분들, 의존남 원한다고 한남동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그런 데 가셔서 좀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셔서 더 잘생긴 사람을 만나보세요. 네. 잊으세요. 네. 다시 만나도 똑같아요. 환승연애 거짓말을 많이 치는데 다시 연애할 자신 있으세요? 더 잘생기고 더 빛난 사람들을 많이 보세요. 남자가 저를 찬 다음에 제 친구한테 잘 지내냐고 물어보는 건 무슨 심리예요? 남자가 저를 찬 다음에 제 친구한테 잘 지내냐고 물어보는 건 무슨 심리이긴요. 오, 개 쓰레기 같은 심리죠. 환승연애인데 친구를 환승한 거네? 환승 친구 연애네? 맞지? 이거 내가 질문 잘못 본 거 아니지? 남자가 저를 찬 다음에 제 친구한테 잘 지내냐고 일단은 질문자분께서 정말 상심이 크겠어요. 위로를 표합니다. 일단 그 남성분은 그 친구를 본 순간부터 사적인 감정을 가졌을 거예요. 찬 다음에 어쨌든 바로 잘 지내냐는 그 카톡은 사실 호감이거든요. 무조건. 아니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 저는 살면서 단 한 번도 친구분한테 카톡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애초에 엮이고 싶지도 않고요. 아니 그게 정상적인 생각인데 그 사람한테 잘 지내냐고 물어보는 심리는 뭐겠어요. 만났을 때부터 사적인 감정을 가졌던 거지 애초에. 속바람을 핀 겁니다. 예. 어이가 없네 이 질문은 진짜. 어쨌든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이고요. 그냥 잘 헤어졌다고 생각을 하세요 질문자님. 나 근데 이 이후의 상황이 너무 궁금하네. 이 아침 드라마 다음 편이 너무 궁금한데. 8년 이상 본 소꿉친구를 좋아할 땐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요? 이것도 진짜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 게 만약에 사귀게 되잖아요? 못 봐요 이제 헤어지면. 그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8년이라는 세월을 쉽게 버릴 순 없잖아. 그러니까 전에 했던 연애들보다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더 신중하게. 얘랑 헤어졌을 때도 안 볼 그 무서움보다도 내가 좋아하는 마음이 크면 다가가야죠. 그건 후회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요? 일단은 친구니까 바로 처음부터 막 고백을 냅다 그냥 갈기는 것보다는 좀 그냥 약간 술 먹을 때 너 근데 좀 요즘 남자답더라 막 이런 거 아 너 요즘 되게 잘 꾸민다? 뭐야 여자 생겼냐? 막 이런 거 칭찬 하나 두 개씩 던지다가 만약에 그 남성분이 물었어 반응이 좋아 그때 한 스텝 더 밟아서 아 근데 나는 너가 친구로도 좋지만 뭐 이성적으로도 괜찮은 사람 같다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아하는 티는 내는데 고백은 안 하는 남자의 심리. 썸을 지금 3개월째 타고 있어요. 그는 회피형의 남자입니다. 네, 회피형의 남자네요. 좋아하는 티를 내는데 고백을 안 하고 3개월 동안 썸 타는 것도 정말 힘듭니다. 저는 예를 들고 싶은 게 몇 가지 있어요. 남성분이 정말 표현이 서투르신 남성분이시거나 마음이 정말 애매하거나 너가 고백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걸로 기다리거나 아니면 정말 좋아해서 천천히 신중하게 알아가고 싶다거나 썸을 타고 있는 사람이 여러 명이거나 근데 3개월째 썸을 타는 거는 솔직히 정상은 모르겠어요. 근데 제 기준에 있어서는 3개월은 좀 긴 편인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남자친구를 볼 때 그 주변 친구들을 본다 vs 안 본다. 남자친구 자체는 너무 좋은데 그 친구들이 별로 좋지 않은 경우 가로치고 도박, 불법, 성매매 전적이 있음. 남자친구는 술, 담배 둘 다 안 하고 그 친구들이랑 같이 게임하는 거 말고는 술자리도 안 가긴 합니다. 친구들도 제가 별로 만나는 거 안 좋아해서 거의 안 만납니다. 근데 아예 만나지 말라고 하기에는 친구들이 그 친구들밖에 없고 초등학교 때부터 친해서 계속 연락해온 케이스예요. 결혼까지 생각이 있는 사람인데 주변에서 자꾸 그 친구를 보려면 주변을 봐야 한다고 하니 저도 모르게 힘든 것 같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좋은 반응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왜 이걸 마지막 질문이었냐면 이걸 보시는 여러분들의 생각도 전 너무 궁금해가지고 댓글로 한번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봅니다. 주변 친구들을 전 무조건 봐요. 왜냐면 어느 정도 같은 결인 사람들끼리 많이 놀고 어우러지고 그래요. 보통 주변 사람이 괜찮으면 그 사람이 괜찮은 경우가 퍼센테이지로 많기 때문에 근데 이게 지금 상황이 지금 좋지 않은 전적이 많잖아요. 이게 지금 불법 전적이 있으니까. 근데 남자친구분은 그와의 완전 반대로 술, 담배도 안 하시고 이 친구들과 게임밖에 하는 게 없다고 하시니 그리고 술자리도 안 간다고 하시니 근데 또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건 어느 정도 두 분께서 신뢰를 어느 정도 많이 쌓았고 남자친구분도 어느 정도 노력을 정말 많이 했다는 게 보여져요. 저는 이거는 이걸 보시는 분들에게 솔루션을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너무 애매해가지고 이걸 제가 어떻게 말을 못하겠습니다. 여기 이걸 보시는 분들이 또 솔루션을 해드릴 거니까 진짜 정말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고 근데 솔직히 저는 어쨌든 사랑하는 마음이 크다면 서로가 믿는 신뢰도 두터우면 어쨌든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맞긴 하죠 사실. 이렇게 또 연애 상담을 또 제가 장장 1시간 동안 찍게 됐는데 어떻게 재밌게들 보셨나요? 아 그리고 첫 번째 영상 왜 내려갔냐고 많이들 댓글에 적어주시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 영상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보게 되셨어요. 저도 올리고 나서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봐주셔가지고 놀란 부분도 있고 사실 좋은 부분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 지인분들이 보셨나봐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얘기했던 그 상대방 분이 직접적으로 저한테 연락이 오셔서 영상이 조금 부담스럽다 좀 내려줬으면 좋겠다 조심스럽게 말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냥 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뭐 앞으로 더 재밌고 좋은 영상 많이 찍으면 되죠 여러분. 무튼 오늘 하루 또 영상 봐주시느라 너무 감사했고요. 제가 또 마지막에 또 노래 추천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달링을 찾길 바라는 마음에 CK의 달링 추천해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